이 좋은 말로 하면 역동적인데 조금 그렇지 않은 말로 하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정부 여당도 중심축이었고 야당도 중심축이었다. 나라가 아무튼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대의기관으로 상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대의정치의 원칙에 의해서 뽑아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야당이 양당 독식체제를 갖췄는데 그 이후에 이 양당의 행태들이 정치에 가장 추악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가서는 안 될 길이 하나의 길은 부패의 길입니다. 부정부패.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평균 32억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 전체 21대 국회의원 전체의 재산은 2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돈의 노예도 아니고 조폭들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형님 저기 주지 말고 우리도 좀 긴가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황당한 얘기들을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국회에서 본 사람이지만 부끄럽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그 감옥의 담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돈 문제에, 돈에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국회의원 한 능력 가지고 국가의 이바지에서 돈을 벌든지, 그렇지만 사기를 쳐서 밖에서 피해, 자기 스스로 잘못하든지, 그게 아니고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의 자리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요즘 중심이 잡지 못하고 여야가 이렇게 전국 전체가 혼란으로 빠지는 것은 자기 자리에 대한 엄중한 무거운 그 자리의 무거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 대통령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그러한 권한이 있다시피 책임도 있고 그 자리의 중요성이나 그래 무거움이 있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돈 받지 않은 유튜브나 시민단체 있으면 나오거라 해요. 그 유튜브들 정광훈 목사 돈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시민단체들은 도대체 뭐 했어요? 우리 공화당 까기에 바빴죠. 돈 주니까 그냥 정광훈 목사가 다 옳다고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녔죠.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 됩니다. 유튜브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사실은.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얇게 유튜브도 하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너무 얇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오늘 정광훈 목사 기자회견 하면서도 공산 사회주의자들, 좌파들한테 욕했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했냐고 그것도 거짓말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 보고 목사 새끼라고 했는지 어제 그저께 같은데 욕 안 했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록에 남고 연설에 남고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 예고활동은 돈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고, 창당할 때부터 허평한 장군님이나 저는 우리 공화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정당으로 바꿔야 되는 길이 뭔가, 돈에 자유로워야 된다. 그 자유롭다는 게 뭐 돈을 많이 거둔다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정당은 우리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선관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돈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가서 몇만 원을 썼다. 그럼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영수증을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으로 들어간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다. 그럼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의 감시를 다 받고 분기별 보고서를 써내고 우리 시도당도 그런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비통장 쉽게 쓰는데 다 그 사람들 다 깨집니다. 통장 만들지 않은 사람이 제일 먼저 배신한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 초창기에 겪었다가 이런저런 풍파를 겪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애국활동을 돈으로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태는 대한민국에 태극기 들었던 전체 애국 자유우파 국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돈을 가지고 얘기하고 정광훈 목사 쪽에서 돈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김병재가 얼마 받았니? 뭐 변희재가 얼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시민단체 유튜브가 애국활동 시민단체 유튜브가 내 돈 안 받은 사람 내 돈 안 받은 유튜브 있느냐고 그래 떠들었던 분이 그분 아닌가요? 애국활동은 우리 공화당 같이 조금은 어렵더라도 스스로 자생했듯이 자립도 당원들이 내는 당비를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그러면은 국가의 보조금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애국활동을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실질적으로 돈 문제가 6년 7년 동안 있었습니까? 돈 문제가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그런 문제에 감옥 가야 되니까 철저하게 그 문제를 감시하고 서로 감시체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화당 동지들 자유우파 국민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애국은 열정과 애국심과 또 우리 공화당으로 보는 애당심이 애국활동에 근본이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 열정적 애국심이 시간은 좀 늦더라도 혹은 힘들더라도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국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 지난 총선 때 우리 공화당 뭐 정광훈 목사 쪽하고 전체가 합쳐가지고 가야 된다 뭐 이렇고 저렇고 할 때 우리 지도부가 허병환 대표님께서 우리 지도부가 왜 반대했어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어떻게 종교가 정치에 앞장서서 가면은 결국 극단적으로 가고 그런 것이 결국은 애국활동을 저해하는 상황이 온다. 애국활동은 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절대 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공화대에 왔던 사람들은 초창기에 왔던 사람들 돈 안 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이번에 이런 문제들도 돈하고 연관되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있는 자유우파 애국 동지들의 생각이 옳은 겁니다. 양당의 동식체제가 결국은 견제 기능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여당 당대표 선출 경선에서 돈 봉투가 돌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의혹을 가지는 거예요. 이재명, 이심, 송심 아닌가? 송심, 이심이 전당대회 때 다 얘기가 공공연하게 송영길 마음이 이재명이고 이재명 마음이 송영길이라고 다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자, 그것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정건이라는 상무 일부 총장이 누구 사람이라는 건 다 밝혀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송영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해찬 사람이고 그 사람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하고 가깝고 뭐 이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권을 박살내느냐? 이러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독식, 오만, 좌파들의 습성, 자기들의 내로남불,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이 그냥 덮여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20년 정권 잡는다고 공연하게 다 사실 그래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정권 잡으면은 태양광 비리도 묻고 원전 비리도 묻고 돈을 주고받은 대장도 비리도 묻고 백현돈도 묻어버리고 50억 크롭도 다 묻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버리면 우리가 정권 잡으니까 이 부정부패자들이 모여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자들이 모여서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롭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개입하지 말고 정치 개혁해라. 양단의 칼을 다 쓰라. 이제는 정치권에 부정부패하는 사람이 발을 못 붙이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다 쳐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아무 개혁도 못해도 정치개혁, 국회의원이 되면은 절대 돈하고는 관련되면 안 된다는 확실한 개혁만 해줘도 그거 하나만 잘해도 어쩌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탄핵 중심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탄핵의 중심 세력들이 구태 중에 구태 인물들입니다. 김무성 수하들 똘마니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탄핵 6개월 전만 해도 회의 때 180석 얻는다고 표정관리 하자는 놈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뭘 잘못했습니까? 전부 거짓으로 말이 만들어냈는데 가진 자들 중심으로 다 배신한 거예요. 권력 가진 자, 돈 가진 자 중심으로 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 거짓 탄핵도 중요하지만은 기독권 세력들의 반란이잖아요. 기독권 세력. 그것도 보수 기독권 세력들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란을 한 거예요. 저 아버지 돈, 저 재산 1등부터 10등, 저 아버지 국회의원 사람 다 나갔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 대통령이라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혁의 기초를 다 만드셨어요.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교과서, 국정화 작업도 하고 기독권 세력에 대한 엄청난 칼을 든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노동개혁, 정교조, 불법화만 법의 노조, 민주노총 꼼짝 못하게 만들고 김정은 언제라도 초전박살 내겠다. 김정은이 지금까지 까불었습니까? 그것이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짓을 불법을 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70년간 박정희 대통령한테 신세를 졌던 그 뿌리들, 그 기독권 세력들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기독권 반란으로 몰아낸 것이 탄핵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저항했는 세력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거기에 저항해서 만든 세력이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부패 세력, 그러한 기득권 세력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그냥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에요. 불법 거짓 탄핵 세력들이 정의롭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거짓이라는 거 알고 그래서 진실 정의 투쟁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기독권 세력들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란. 그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역대 보수 대통령이 가장 개혁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어느 누구도 좌파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그러한 대통령의 역할, 개혁 대통령의 역할은 진정한 보수 대통령이 개혁 대통령을 한 겁니다. 진보자들, 좌파들이
보수를 그렇게 진보와 좌파의 논리로 보수를 그렇게 끌고 왔지만 보수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 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자유파 행동하는 행동은 뭡니까? 기독권, 부정부패 기독권 세력, 내로남불 무능무책임 기독권 정치권, 정의롭지 못한 불의의 정치권, 그런 세력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현재의 대통령이든 그들이 과거에 문재인과 같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이든 그들이 야당 대표든 그들이 여당 대표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기독권 부정부패 세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동했던 그 기독권 세력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자금의 혼란을 보면서 이렇게 무능한 정권, 이렇게 무책임한 보수 정당을 처음 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이재명 플러스 알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과 엮여 있는 사람이 돈봉투 돌렸던 몇몇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더 이상의 사람들이 전개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부정부패를 손을 댈 거냐 말 거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문재인 정권은 그냥 놔두자 이렇게 가면은 나라는 큰일 납니다. 그럼 다음에 정권 못 잡는 거예요. 다음에 정권을 잡으려면은 확실한 부정부패 세력들하고 단절하고 거기에 맞는 정치개혁을 하면서 기득권 세력 가진 자의 나라가 아니라 약자의 나라,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유일하게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밖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의 위난 시기에 우리 공화당이 6년간 투쟁했던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했던 일들이, 그동안 했던 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투쟁만 했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 투쟁을 하고 평화 거짓쇼에 대한 저항 투쟁을 하고 원전, 탈원전 반대 투쟁을 비롯해서 서민, 중산층, 자영업자, 위드 코로나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게 우리 공화당이에요. 자유시장 경제를 침탈하는 포퓰리즘에 대한 대항을 우리는 했고, 우리가 했던 그 수많은 구호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그 과정들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창당에서부터 지금까지 올 때 우리가 어떠한 투쟁을 가지고, 어떠한 투쟁의 흐름을 가지고, 어떠한 투쟁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공화당 스스로를 위대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위대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요. 무서워. 이러한 큰 대의에 난국의 국가를 구하겠다는 이 구국의 정신, 이 구국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 저는 오늘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정말 어려워가지고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 정말 어려운 분은 우리 공화당에 놓고를 하십시오. 우리 공화당에 놓고 하십시오. 일자리도 찾아보고 또 그분들이 그 죽음에 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우리 공화당에 연락을 하십시오.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총선 1년 남았어요. 여러분 총선
1년 남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선거들을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자. 1년 동안 조주철 최고님 말씀대로 선거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지역구에도 몇 명을 성공을 시켜야 되지만 전국적인 비례대표 도저히 양당에 지금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동안에 태극기를 대변한다고 태극기 김조의 말대로 전체 우파를 통일했다 보수를 통일했다 하는 정광훈 목사의 실체는 다들 우리는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아예 우리는 정광훈 목사 상대를 안 했죠. 왜? 우리가 집회 안 하는데도 우리 공화당 욕하고 집회한다고 자기들 방해한다고 떠들어도 한마디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왜? 결국은 가는 길이 다르다. 우리 공화당이 위대한 애국의 길과 전 목사님 가는 길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총선 1년 남은 이 시점에 우리 당대표를 비롯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 고문님 또 최고위원님들 시도당 위원장분들 중앙당직자분들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6년 전의 마음을 돌이켜보자. 요즘은 때려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는데 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안 부르냐고 바꿔서 생각해보자고요. 바꿔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치 어떤 뭐 어디에 엮여가지고 혹은 거기하고 관련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 만나가지고 편하게 다니시고 자연스럽게 다니시면은 자연스럽게 만나면 이루어진다. 뭐 어떻게 뭐 누구는 가더라 유형하고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뭐 가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공화당 얘기를 할 거고 조원진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대통령 오셨다고 공식 집회하는데 뭐 어디가 비가 쭉쭉 오는데 저는 비 와서 대통령 안 오신다는 벌써 다 알았는데 그거 가서 카메라 갖다 대고 찍겠다고 또 간 사람도 있고 반성들 하세요. 반성들.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왜? 6년 그 뭐라 그러죠? 결석을 한 번도 안 하다가 결석을 한 번 하면요 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잖아. 그래서 결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당 관계는 우리 공카에 오늘 공식적으로 올려드렸어요. 2023년 4월 10일 최고위원회는 2023년 4월 8일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산시당을 특별관리시당으로 지정합니다. 이한호 위원장이 사퇴한 것으로 관주 추후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부산시당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2조 2항 최고위원회가 부산시당을 특별관리시당으로 의결한 날로부터 부산시당 운영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임명한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역시 해임된 것으로 봅니다. 후속 조치 일환으로 2023년 4월 11일 지났죠. 변혜룡 제1부총장님이 부총장이 부산시당을 방문 당무감사 및 당무이관을 했습니다. 이한호 위원장이 저한테 사퇴 사임서 제출을 했는데 저는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이한호 위원장이 사임에 의지가 강하셔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조만간에 부산시당 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1월 달부터 변혜룡 1부총장이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새로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할 생각입니다. 변혜룡 부총장이 부산시당 위원장 집이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고 해서 부산시당 위원장을 가시는데
경기도에 딱 100일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도 한 100일 동안 파견 시도유당 위원장을 맡아서 부산시당도 서로 간의 감정을 다 벗고 이한호 위원장님이나 전임 문용위원들이 우리 13개 시도당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시당을 이끌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임 문영위원 지도부나 또 새롭게 오는 문영위원 지도부들이 함께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부산시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회의 끝나고 경기도당의 핵심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하면은 2023년 4월 19일 오후 3시에 경기도당에서 당대표 주재 당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일 경기도 당